만나면 좋은 친구 MBC. 형형색색 아름다운 꽃이 피었습니다. 어머니 스타킹 보고 만든 거거든요. 버리지 못해서 모아놨던 어머니 스타킹을 가지고 만든 꽃이다 보니까 좀 저한테는 각별해요. 어머니? 저한테 영감을 주신 분이 어머니니까요. 생화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꽃은 스타킹으로 만든 건데요. 김현정 대표의 스타킹 꽃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순천에 위치한 한 사무실, 바로 그녀의 작업실입니다. 알록달록 화려한 색의 수많은 재료들, 한 땀 한 땀 손끝에서 꽃이 피어오르는 현장이네요. 안녕하세요. 저는요, 순천에서 스타킹으로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것들을 하고 있는 행복한 김현정이라고 합니다. 와, 사무실을 가득 채운 꽃. 지금까지 만들어 본 꽃 종류만 해도 100여 가지가 넘는다는데요. 모든 작품은 스타킹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스타킹으로 꽃을 만들게 된 이유가 뭐예요? 만들게 된 게 집안에서 있으면서 사실 어머니 스타킹 보고 만든 거거든요. 저는 막 못 버리고 다닐 때인데 엄마는 올라간 스타킹도 못 버리고 모아놓으셨구나, 이것 때문에 엄마가 모아놓은 스타킹을 안고 엄청나게 울었거든요. 이 스타킹은 이렇게 쭉쭉 늘어나니까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그냥 철사에다 감아가지고 만들어 본 게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염색도 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만들 수도 있게 되고요. 늦은 나이에 시작했지만 지금은 스타킹 공예에서만큼은 최고로 우뚝 선 김현정 대표. 스타킹을 직접 구해오고 직접 염색도 하고 그녀의 손을 거치지 않은 재료가 없습니다. 색상이 너무 예쁘고요. 스타킹을 우리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쓰잖아요. 이런 것처럼 스타킹을 뭐 세게 잡아당기냐 헐렁하게 잡아당기냐 이거에 따라서 꽃의 모양이 일단 달라지고요. 뭐 피었냐 시들었냐 이런 느낌들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스타킹의 화려한 변신. 화려한 꽃이 만발할 수 있었던 건 모두 어머니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머니 스타킹으로 만든 게 실제로 여기 검정색 있고요. 저기 살색도 있어요. 그대로 갖고 있어요. 내 손으로 이게 만들어졌다고? 저도 제 스스로 대견했죠. 뭐 스스로 쓰담쓰담 했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엄마 또 무슨 꽃 만들어줄까? 또 뭐 만들어줄까? 계속 이게 확장이 됐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하던 일을 접고 순천으로 내려와 시작하게 된 스타킹 공예. 이제는 꽃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새로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스타킹 공예 가이드북. 꽃을 만들면 이렇게 사진을 좀 찍어 놓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책을 좀 만들어 볼까 해서 저 혼자만 공유하지 말고 만드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조금 작성을 해가지고 필요하신 분들한테 주기도 하고 하려고요. 꽃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한참을 고민한 뒤 시작하게 된 카네이션 만들기. 매년 어버이날이 되면 직접 카네이션을 만들어 선물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무려 500개의 카네이션을 선물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만든 카네이션이죠. 저는 사실 이거 하면서 크게 막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것보다 사람들 꽃 보면 행복하잖아요. 저거를 만듦으로 인해서 뭐 슬픔을 잊을 수는 없겠지만 잠시라도 내려놓고 뭐 평안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뭐 국가유공자분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 앞에다가 제가 국화 같은 것도 좀 꽂아놓고 싶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구상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만들어 보자고 옆에 편들을 조금 많이 만들고 있어요. 같이 해보자고. 지난번에 그 선물 받으신 분은 뭐래? 그 꽃?
그때 카네이션 줬잖아. 근데 그분이 평생 어버이날 그 꽃은 처음 받아봤나 봐요. 근데 이제 올해 또 그 꽃을 다시 꺼내서 자기가 셀프로 달 거라고 너무 좋아서. 그러긴 해. 예. 그럼 뭐 만들어 달라고? 응. 뭐 아, 이번에 우리 내가 좀 좋아하는 분 아들이 중학교 입학한대. 화분으로 해줄까? 안 그러면 꽃 다발로 해줄까? 남자애거든? 아니 요즘은 다발로 안 하고 그냥 송이로 한 송이로 예쁘게 하니까 만약에 책상 같은 거 그냥 올려놓으려면 이렇게 조그맣게 화분으로 한 송이만 꽂아도 예쁘잖아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김현정 대표를 찾아오는 김성현 씨. 그녀는 김현정 대표가 만든 꽃을 보기만 해도 마음이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스타킹 꽃이 되고 좋아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걸 집에 가서 보잖아요. 그러면 그 꽃 향기가 나는 것처럼 생화 같은 느낌도 들고 버려진 게 다시 태어났다는 그런 느낌에 좀 제가 힘들 때는 얘가 희망이 되는 것 같아요. 스타킹 공예를 단순히 그냥 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치유? 꽃 보면 다 치유되잖아요. 생화도 좋긴 하지만 내가 직접 만드는 치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직원들과 긴급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김현정 대표는 스타킹 공예뿐 아니라 지역 축제의 기획자로도 활동하는데요. 이번엔 어떤 이벤트를 기획 중이신가요? 큰 슬레이트를 이렇게 제작해가지고 지금부터 축제를 시작합니다 해가지고 펑 소리가 나면서 하는 걸로 이런 퍼포먼스 어떨까 싶어. 굳이 빳빳한 걸로 만들 필요 없이 뭐 종이든지 아니면 뭔가 모양만 잡으면 되니까 서 있기만 하면 되잖아. 그래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오가는 회의. 이번엔 업사이클 작품으로 축제장을 꾸밀 예정인데요. 그녀는 버려지는 물건을 쉽게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업사이클은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하다고 봐요. 모든 물건들은 한 번 버리기 전에 다시 보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제가 있는 이곳이 예전에 식당이었거든요. 처음에 여기에 이사를 오니까 숟가락들 막 버리고 가셨더라고요. 얘들 숟가락을 붙여가지고 사람 모양을 만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업사이클을 하게 되고 업사이클 넘어서 리사이클, 리사이클, 업사이클 지금은 별걸 다 하고 있죠. 남들이 보기에는 그저 쓰레기일 수 있지만 김현정 대표의 손길이 닿으면 하나의 작품이 완성됩니다. 버려진 플라스틱 뚜껑의 화려한 변신, 정말 신기하죠? 스타킹 공예를 가지고 계획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 즐거웠으면 좋겠고요. 아, 저런 것도 있구나, 신기하구나, 나도 좀 도전해볼까? 저분처럼 나도 스타킹 공예는 아니지만 뭔가 새로운 공예들이 계속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선구자? 아니면 끌고 가는 이런. 그래서 사실 저는 재밌게 살고 싶습니다. 그냥 이거 하면서 행복하게, 즐겁게 사람들과 소통하면서요. 그게 앞으로의 계획이에요. 나만의 특별한 공예품으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물하는 그녀. 끊임없이 창의적인 작품들을 만들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김현정 대표를 응원합니다. 대전 세종 충남의 맛집 멋집은 어디? 문화와 역사가 흐르는 명소, 다채로운 축제 현장, 그리고 신상 어플까지 다윤이가 모두 다 책임집니다. 천천히 만끽하는 다윤이의 여행 기록, 천만다행. 서산시 음암면의 소문난 명물 2가지를 지금 만나봅니다. 이제 이렇게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따스한 기운이 느껴지는 게 확실히 봄이 오는구나 싶은데요. 제가 상큼한 봄 기운을 느끼고 싶어서 서산시 음암면에 왔거든요. 근데 이 작은 마을에 명물이 2개나 있대요. 궁금하시죠? 함께 가보시죠. 예부터 땅이 비옥해 농사가 잘 된다는 서산시 음암면. 부지런한 농부는 벌써부터 올해 농사를 준비 중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뭐 하고 계시는 거지? 선생님! 뭐 하세요?
아, 지금 달래가 났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텅 비어 보이는데 이미 이 안에 작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하우스에 가보시면 달래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하우스요? 예. 저기요? 네네. 노지 달래는 좀 더 기다려야 되고요. 따뜻한 시설하우스에서는 푸릇푸릇한 달래가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봄 기운이 느껴지시죠? 한 25일 정도 됐습니다. 25일 정도 돼가지고 이렇게 큰 거예요. 바로 옆 하우스에서 수확이 한창인데요. 우와, 달래 향이. 서해의 갯바람을 맞고 자라 맛과 향이 뛰어난 서산 음암달래. 전국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머니 어쩌면 이렇게 달래 향이 좋아요? 네, 달래향이요. 아이고 뭐 약을 주나 무궁화 제품이고 하우스다가 그냥 정성들이 켰으니까 향이 좋죠. 애기들 키우려도 정성을 들여 크잖요. 그거하고 똑같아.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는 서산달래. 이듬해 5월 시설하우스에 이어 노지에서도 계속 수확하는 효자 작목인데요. 서산의 봄은 달래와 함께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산에서 달래를 언제부터 재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래됐죠. 보리밭에서 그거 한두 개씩 이제 캐서 그럼 드셔보고서 그 맛을 잊지 못해가지고 이제 하우스 재배해가면서 이렇게 늘어간 거죠. 작은 마늘이라 불리며 임금님께도 진상했다는 달래. 나른한 봄철의 입맛을 깨우는 것은 기본이고요. 원기를 회복하는 데도 그만입니다. 서산 달래는 해풍도 맞고 재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맛이 최고죠. 봄이 찾아온 탑곡리 마을에 맛있는 냄새가 풀풀 새어나옵니다. 맛있는 냄새. 우와.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전 맛있는 거 몰래 부쳐 먹으려고 했더니 들켰네요. 왔으니까 한 점 잡수고 가셔요.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탑곡리 마을의 봄 한 끼 구경 한번 해볼까요? 제철 음식은 보약 중에서도 보약. 봄에는 달래가 그 주인공입니다. 방금 밭에서 캐온 달래를 듬뿍 넣어 달래전을 부치는데요. 노릇노릇 앞뒤로 구워서 뜨거울 때 바로 먹는 이 맛. 봄을 깨우는 맛입니다. 달래 향이 진짜 진해요. 더 맛있게 먹으려면 달래 간장을 찍어서 드셔야 더 맛있어요. 암요 암요 알싸한 향이 입맛을 돋우는 달래 간장. 콕 찍어 먹으면 두 말이 필요 없습니다. 풍미가 와 진짜 맛있어요. 막 감칠맛도 나고 입맛을 진짜 확 깨워주는 그런 맛이네요. 달래전은 에피타이저고요. 이제는 제대로 식사를 해야겠죠. 된장을 풀어 국을 끓입니다. 제가 냉이 된장국은 많이 또 들어보고 먹어봤어도 이 달래로 또 된장국을 하는지는 몰랐네요. 냉이 된장국도 맛있지만 이 달래 된장국이 더 맛있어요. 구수하게 끓고 있는 된장물에 냉장고 속에 있던 채소를 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달래 한 줌을 넣어주면 맛과 향이 확 달라지는데요. 달래 역할이 정말 크더라고요. 와, 이 넣자마자 이 달래 향이 싹 퍼지는 게 부침개 먹었을 때 난 향과 또 다른 게요. 부침개에서는 달래가 좀 은은하게 났다면요. 이게 된장찌개의 또 달래 향은 엄청 진하네요. 요 달래 하나로 요 된장찌개를 고급스럽게 만드는 그런 마법이네요, 어머니. 그래요. 이번에는 상큼하게 무쳐 먹는 달래 무침인데요. 집간장과 고춧가루, 참기름만으로 가볍게 무쳐냅니다. 달래로 만든 집밥 요리 삼총사입니다. 우와! 이정님! 달래 한상 아니었어요? 왜 갑자기 삼겹살이 있어요? 이 삼겹살하고 같이 그 무침하고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무침하고! 아주 맛있습니다. 아주 환상입니다. 환상. 환상의 달래쌈 한번 먹어볼까요? 삼겹살에 달래 무침 올려서 한 입 가득 먹어봤는데요. 어때요? 괜찮요? 말이 필요 없죠! 아, 그래요? 진짜 맛있어! 괜찮요? 너무 맛있어요. 미나리 같은 경우에는 미나리 향이 조금 자기 주장이 강하잖아요.
근데 이 달래는 은은한 게 아이들도 요 사만금 먹어보면 엄마 나 하나 더 줘 할 정도로 너무 부담이 없이 그냥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이네요. 눈이 더 커지신 것 같아요. 그죠. 진짜 맛있어요. 삼겹살 구이와 달래 된장국은 환상의 짝꿍. 구수하면서도 알싸한 맛이 최고입니다. 진짜 달래 향이 엄청 진하게 남아있는 게 개운하기까지 하네요. 달래를 이렇게 넣어서 끓이면 얼마나 이렇게 상큼하고 뒷맛이 좋은지 몰라요. 좋습니다. 이게 달래하고 너무 맞아요. 이게 된장하고. 맛있는 건 여럿이 나눠 먹어야 더 맛있잖아요. 상큼한 달래로 만든 한상에 다 함께 둘러앉아 도란도란 함께 먹으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탑곡리 마을의 봄 한 끼 정이 넘칩니다. 달래로 차린 밥상 먹고 봄 기운 충전 완료! 몸이 너무 무거울 정도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식사는 잘 했고 구경할 게 있어. 달래 향에 취한 나머지 잠시 잊고 있던 두 번째 명물을 만나러 갔는데요. 뭐 하는 곳이에요? 귀여우면서도 해학과 풍자가 담긴 탈바가지가 반겨줍니다. 얼굴만한 그 바가지로 그 우리가 인형을 그려서 그걸 우리가 인형을 하고 있습니다. 나 저 인적산에 충청도라 계룡산이면 공주 금강을 구경하고 전라도라 지리산이면 하동 섬진강을 구경하고 이쁜 처자를 만나가지고 작은 만화 얻었네. 안녕하세요. 충남 무형문화재 제26호 서산 박첨지놀인데요. 서산시 음암면 탑곡리 주민들 사이에 대대로 전승되고 있는 전통 민속놀이입니다. 양반 사회의 모순을 풍자하며 서민들이 즐겨 놀았던 민속극이죠. 3년이 지났는데 집에 안 오는 거요. 자네만 믿고 가네. 고맙네. 어이. 박첨지 영감? 네. 너무 멋있으세요. 아니 이 박첨지 놀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서산에서 한 거예요? 아, 옛날 고려시대 때부터 쭉 내려왔는데 서산시 음암면 탑곡리 이 한 마을 사람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소중한 문화재죠. 계급 사회의 이면을 해학적으로 풍자한 서산 박첨지놀이. 인형 제작부터 공연까지 모두 다 주민들이 직접 합니다. 낮에는 밭일을 하고 저녁이 되면 함께 모여서 꾸준히 연습하고 있는데요. 농사지은 밭에 그림을 그리고 옷을 입혀 인형을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요. 꽹과리와 북, 장구와 징을 치며 민속극의 흥을 돋우죠. 서산 박첨지놀이는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계승하고 있어 남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최고령자 같으신데 이 박첨지놀이 언제부터 이렇게 함께 하신 거예요? 연수로 따지면 한 4, 50년 된 게 있어요. 재밌어갖고 저 어렸을 때부터 구경하다가 나중에는 여기 입단하게 됐어요. 그래갖고 지금 여기 이 농학과 겸해서 현재가 한 60여 년 조금 넘었을라나. 그래도 항상 난 자부심을 가지고 여기 매일같이 연습도 하고 이렇게 놀이에 즐기고 있습니다. 여럿이 모여서 놀고 이렇게 배우고 얘기하고 그래서 농사일이 힘들어도 여기는 꼭 참여해요. 일제강점기 당시 잠시 중단되기도 했지만 해방 이후 다시 재개되어 매년 크고 작은 무대에 초청돼 공연하고 있는데요. 지역의 자랑스러운 문화인 만큼 오래오래 전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서산의 맛있고 향긋한 달래와 흥겨운 박첨지놀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나른한 봄을 깨우는 봄의 전령사 서산 음암달래. 상큼하면서도 알싸한 맛으로 새봄의 기운을 충전하기에 그만입니다. 그리고 대대로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서산 박첨지놀이는 음암면의 자랑인데요. 여러분도 서산의 봄을 느껴보세요. 더없이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는 우리. 그 배경엔 이 순간을 만들기 위해 온몸을 다해 싸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겼던 우리의 아픈 역사, 지금 만나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장소는 국립일제 강제동원 역사관인데요. 국내 유일 일제의회 자행된 강제동원의 참상을 알리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니, 이곳이 국립일제 강제동원 역사관이라 해서 찾아왔는데 이곳이 어떤 곳일까요? 2015년 12월 10일에 개관을 하였고요. 저희 역사관의 모토가 함께 기억하고 널리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오시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전시 관람하러 가보실까요? 아, 좋습니다. 들어가시죠. 네. 정부에서 수집한 강제동원 수기, 사진, 박물류 등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뿐만이 아니라 유족을 위한 추도, 기념시설과 역사 교육 공간으로도 활용이 되는 아니, 곳입니다. 근데 오늘 저만 이렇게 해설을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평소에도 다른 분들과 다 함께 해주시는 건가요? 해설사분들을 자원봉사자분 모집해서 해설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침 11시랑 2시 30분 이렇게 하루에 2타임 해설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오늘 저만 해주시는 줄 알았잖아요. 아주 감사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눈길이 갔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는데요.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사진들에는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흑백 사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 사진 속 인물들은 모두 누구일까요? 야, 근데 이게 뒤쪽으로요. 정말 많은 사진이 붙어 있잖아요. 이게 다 무슨 사진이에요? 이 사진은 강제동원 되신 피해자분들의 가족분들이나 이 관계 있는 분들이 저희 역사관에 기증을 해주신 거나 아니면 수증받은 사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름이 적혀 있거나 관계가 표시되어 있는 그런 사진들도 있습니다. 강제동원이 어떻게 하다가 이루어진 거예요? 강제동원은 일제강점기에 국가총동원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대부분 강제로 동원이 되었고, 크게 강제동원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해서 군인동원, 군무원동원, 여성동원, 그다음에 노무동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못 돌아오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굉장히 아픈 역사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약 800명의 조선인이 강제 동원되었고 무려 134명이 숨진 곳 바로 군함도인데요. 야구장 2개 크기의 작은 섬에 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일까요? 근데 저는 여기 지금 군함도라 되어 있잖아요. 저 군함도 영화로도 봤었거든요. 군함도는 이 세상에는 없던 그냥 시멘트로 만들어진 인공섬이에요. 이 밑에 굉장히 많은 양의 천연자원이 매장이 되어 있었고 그걸 발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인공섬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동원된 조선인들은 굉장히 열악한 생활을 하면서 그런 걸 채굴을 해야 됐고, 유네스코에서 이 군함도에서 조선인들이 강제동원이 됐다는 것을 명시를 하도록 권유를 했는데 지금 권유를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니 그때 당시 최대 1000m 깊이의 해저 탄광이 있었습니다. 섭씨 40에서 45도에 환기까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요. 그야말로 숨쉬기조차 힘든 곳에서 착취를 당했을 강제 동원자들을 생각하니 걸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사실은 아까 강제동원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만 해도요. 아, 그랬구나. 이런 현장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상상만 했었는데 실제로 이 탄광의 현장들이나 위험을 눈으로 보다 보니까 좀 끔찍하네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진짜로. 정말 생생하게 마치 과거의 그 현장에 들어간 듯한 느낌이었는데요. 화면으로 보면서도 눈으로 보면서도 상상도 하지 못할 처참했던 현실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 안에 영상을 뚫어지게 보고 있더라고요. 어떤 생각으로 영상 보고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태어났으면 엄청 힘들 것 같다는 생각으로 보고 있었어요. 보니까 어때요, 마음이? 옛날에 어르신들이 조금 많이 고통스럽게 당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아픈 역사죠. 일본군 위안소에서 직접 겪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이를 토대로 당시를 재현해놨는데요. 힘겹고 아팠던 우리의 선조들의 모습을 이곳에서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오셔가지고 생생한 역사의 현장을 만나보시고 꼭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멈출 수 없겠죠. 계속해서 알아보는 우리의 역사. 이번에는 한국궁중꽃박물관으로 향해 봅니다. 높게 올린 담벼락만큼이나 단단하게 쌓아온 우리의 역사를 만날 수 있는 이곳.
야, 여기도 근데 무슨 궁중의 느낌이 좀 나서 건물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여기도 의미가 있는 공간일 것 같은데 네, 여기 그쵸. 어떤 곳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이한 한국 궁중꽃 박물관입니다. 네, 그럼 안으로 들어가실까요? 아, 좋습니다. 네. 가시죠. 저는 한복 안 입어도 돼요, 선생님? 네, 괜찮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소멸한 조선의 궁중꽃 문화를 공문원을 토대로 재현해서 전시한 곳인데요. 뭔가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본 듯한 화려한 궁궐안의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여기 꽃들이 엄청 많은데 이 꽃들이 다 뭐예요, 선생님? 이 꽃들은 궁중체화라는 건데요. 궁중체화라는 것은 궁궐에서 그 큰 잔치가 있을 때 궁궐을 장식했던 그런 꽃을 말하는 거거든요. 비단뿐이 아니고 못이나 이런 다양한 천들을 천년 염색해서 그리고 인도해서 밀랍을 묻혀서 그렇게 이제 다양한 꽃들을 표현하는 거죠. 네. 일제가 앗아갔던 궁중꽃 문화. 잊혀가던 이 궁중체화를 다시 되살린 사람이 있었는데요. 우리 문화가 아름다웠고 일본보다도 우수한 문화인데 우리가 미개인 취급을 당하더라. 조화가 있느냐 본 적은 없는데요. 그런 말을 무심히 하고 나서 정말 제가 자책을 했어요. 남의 것을 알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것부터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제가 역사학을 공부하면서 의사화를 내가 한번 복원을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된 게 아마 유학에서 받은 충격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연, 생명 존중 사상으로 생활을 사용하지 않았던 궁중체화. 하지만 엄청나게 세밀한 작업에 벌이나 새가 이 꽃에 앉기도 했다는데요. 옛 기록을 연구하고 분석해 재현해낸 작품들. 그러면은 옛날 잔치상에 올라가는 그대로가 복원이 된 건가요? 그렇죠. 저 뒤에 보면 만경전 도병이라는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잔치상을 재현하게 된 거예요. 네. 신정 왕후의 팔순잔치를 재현한 공간입니다. 네. 궁중체화의 세계는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전시실에는 다양한 도구들이 전시돼 있었는데요. 이게 무엇에 쓰는 물건일까요? 지금 보이는 이건 뭐예요? 이 밀랍화를 만드는 도구들이 여기 전시된 거예요. 네. 그렇구나. 네, 노루털에 송화가루를 묻힌 그 씨앗에다가 이렇게 5송이 해서 매화 한 송이가 완성되는 거죠. 뒤에서처럼. 근데 이거를 듣기만 하면은 너무 어려워서 혹시 선생님 제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홍도 자마를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네. 만들 수 있는 게 있죠, 네네네.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감히 궁중체화를 만들다니 너무 설렜는데요. 머리를 장식하는 꽃이라서 화려함과 기품이 느껴지게 만들어야겠다고요. 네, 오늘 만든 꽃은 어떤 꽃인가요? 네, 오늘 만들 꽃은 홍도 자마인데요. 홍도 삼지화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네. 밀랍을 이렇게 밀랍이 연기가 나면은 찬물에 조금 만져요. 네. 그리고 꽃 가장자리에서 가운데로 이렇게. 진짜 꽃잎처럼 만드는 과정이네요? 네, 그렇죠. 송화가루를 묻힌 씨앗이 있거든요. 네. 씨앗에다가 여기 가운데 이렇게. 제가 한번 해볼게요. 과연 저는 궁녀가 될 자질이 있을까요? 이렇게 넣으면은 근데 이렇게만 해도 꽃이 완성이 됐어요. 벌써 그럴듯한데요. 나무줄기에 꽃송이들을 이어붙이고 틈이 보이지 않게 깔끔하게 마감까지 하면 홍도 자마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 홍도 자마를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렇게 머리에 꽂아주면 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저는 지금 거울이 없어서 안 보이는데 좀 멋집니까? 너무 예뻐요.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좋습니다. 야, 또 이게 이렇게 쓰이는구나. 그럼 선생님은 앞으로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궁중체화의 명맥을 끊이지 않고 이어가고 싶고요. 작은 힘이지만 우리가 정말 잘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박물관은 그냥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문화를 향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잃어버렸던 우리의 것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역사를 알아가며 올바르게 배우는 시간. 우리 것은 우리가 지킵시다.
확실히 여기 오니까 춥네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설렜는지 몰라요. 메밀의 고장 평창에 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메밀이 여름에 가장 맛있다고 오해를 하시는데요. 이 메밀은 늦가을 수확해 추위와 함께 결실을 맺는 지금이 가장 맛있거든요. 메밀의 계절은 겨울입니다. 근데 이곳에 메밀과 사랑에 빠졌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만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빨리 만나보시죠. 사계절 다 즐길 수 있지만 겨울에 더욱 그 진가를 즐길 수 있다는 메밀. 메밀의 고장 평창에서 메밀과 사랑에 빠진 분들을 만났습니다. 평창 메밀 맛보러 함께 가봅니다. 메밀로 유명한 지역 평창군 봉평면. 이곳에서 메밀과 사랑에 빠진 사람을 만나러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들어서자 고즈넉한 한옥 풍경이 반겨줬는데요. 아, 여기 들어올 때부터 구수한 메밀 향기가 나는 건 저만의 착각일까요? 아, 맞아요. 메밀 정말 냄새 기가 막히게 좋죠. 저희 가게는 일단 대한민국에서 인정한 100년 가게이고요. 메밀 순수 100%만 가지고 메밀 음식을 하는 집이에요. 근데 이게 사랑에 빠지려면 이제 조금 더 특별한 메뉴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모든 메뉴가 순메밀이다 보니까 맛있지만 그중에서 특별히 소개시켜주고 싶은 메밀은 흑들 메밀국수라고 저희 시그니처 메뉴예요. 이게 순 메밀국수 당연히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메밀이 찬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찬 음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흑임자도 들어가고 또 소스에도 또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재료를 또 소스로 만들어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전국에서 어디 먹어볼 수 없는 정말 귀한 맛이라고 손님들이 정해주는 음식이에요. 야, 오늘 제가 제대로 찾아온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친정 어머니 대를 이어 메밀과 인연을 맺은 지도 35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요. 어머니의 전통에 본인만의 노하우까지 더해 100% 순메밀만을 고집하고 있죠. 특히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인 흑들의 순메밀국수와 더불어 메밀 전병, 메밀 묵무침 등 다채로운 메밀 음식을 맛볼 수 있는데요. 모든 음식이 메밀이라 차까지 메밀차라고요. 와, 이렇게 순메밀로 만들어진 정말 다양한 음식들이 이렇게 차려졌는데 일단 흑들의 순메밀 요거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어요, 대표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검은 깨를 먼저 넣고 비벼서 먹다가 또 이 지역 산물인 곤드레를 넣고 또 비벼서 먹어요. 그러고 난 뒤에 소스를 넣어서 먹으면 세 가지 버전을 다 느낄 수 있는 메뉴예요. 그럼 일단 이거를 넣으면 될까요? 네, 갈아서 한번 넣어보세요. 비법과 정성이 가득 담긴 메뉴들. 소스가 무려 3개라 더욱 다채로운 맛을 자랑하는데요. 과연 겨울에 맛보는 메밀의 맛은 어떨까요? 와, 이렇게 젓가락에 한 움큼 집히는데 보기만 해도 풍성해요. 와, 이건 진짜 건강한 맛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또 특별한 소스까지 부어서 먹으면 또 다른 맛이 되는 거예요? 네, 또 다른 맛이 나오는 거. 저거는 또 소스인데 저희가 이제 야채 같은 것들을 갈아서 숙성시킨 거예요. 요거를 또 넣어서 먹으면 또 다른 맛이 또 나요. 평창의 메밀향을 듬뿍 머금은 메밀국수에 이어 메밀 전병에 메밀묵까지. 건강한 맛이지만 중독성 강한 감칠맛이 돌았는데요. 겨울에 메밀 맛에 젓가락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표님, 저 책임지셔야 될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입맛이 확 도는데. 입맛이 확 돌죠. 네. 어떻게 이렇게 메밀이랑 잘 어울리는 식재료들을 버무리셨어요? 저는 메밀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봉평하면 메밀이잖아요. 메밀 산지에답게 이 메밀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고급스럽게 좀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왕이면 국민들에게 최고의 음식을 먹게 하고 평창군의 자존심을 걸 수 있는 음식점이 돼야 되겠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스스로 남이 알아주거나 말거나 내가 스스로 음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메밀 음식으로 든든하게 배를 채운 뒤 메밀과 사랑에 빠진 또 다른 분이 있다고 해서
평창군 진부면에 위치한 한 카페를 찾았습니다. 구수한 메밀향이 가득한 이곳에서 메밀을 활용한 커피와 디저트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날 다양한 메밀 음식부터 메밀 커피까지 메밀의 팔색조 매력에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제가 지금 메밀리카노를 한 모금 마셔봤는데 이게 정확히 어떻게 만들어지는 커피예요? 메밀리카노는 2018 동계올림픽을 이 평창에서 치러지게 되는 그 발표 시간대에 함께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러면 전 세계인들에게 이 평창을 알릴 만한 곳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거를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평창에 특별한 농산물, 특산물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이 커피에 평창을 담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제가 고민하고 많은 걸 찾아서 해보다가 메밀이 커피와 가장 잘 맞는다는 거를 알았어요. 22년 바리스타 경력으로 커피의 진심인 대표님 부부. 메밀의 매력에도 푹 빠져 평창 메밀 커피의 매력을 지역은 물론 나아가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 입 맛보는 순간 메밀 커피와 왜 사랑에 빠졌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커플을 봐도 연애 스토리를 물어봐요. 네. 대표님과 메밀의 러브 스토리를 좀 듣고 싶은데. 사실은 여기 평창이 남편 고향이에요. 네, 남편과는 둘만의 취미가 커피였어요. 그렇게 해서 이곳에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고향으로 오게 되었고요. 그 이효석 소설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효석 씨가 사랑했던 커피가 예멘 모카 마타리라는 커피입니다. 그 커피의 흔적을 찾다가 메밀을 보게 되었고, 메밀꽃을 보면서 정말 큰 감동을, 소설 속의 내용처럼 큰 감동을 받게 되었고요. 이제는 그 메밀이 빵과 디저트까지 가고 있습니다. 평창 메밀로 만든 감자빵과 식빵, 메밀 꽃차까지 맛보는 시간. 정말 이만한 힐링이 따로 없는데요. 이러한 메밀 커피의 매력을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기 위해 대표님 부부는 커피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지역 메밀을 활용해 다양한 디저트까지 직접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네. 제가 메밀을 사랑하는 만큼 그 이상으로 메밀을 더 전 세계에도 알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프랑스도 팝업을 갔다 왔고 대만에도 팝업을 갔다 왔는데요. 단 한 가지 메밀리카노만 알리러 다녀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이 평창 주민들과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 메밀을 더 알릴 수 있는 더 많은 콘텐츠 개발도 함께 하면서 공유하고 싶습니다. 평창에서 즐기는 달콤 쌉쌀한 메밀의 향연.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 먹어도 맛있는 메밀 음식으로 여러분도 메밀과 사랑에 빠져보면 어떨까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대한민국, 그중에서도 농촌은 대도시나 수도권에 비해 고령 인구 비율이 더 높은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금의 농촌은 고령화를 준비하기에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경사에 아프면 맨침도 맞고 뭐 그래 있었어. 집에서도 대충 운동도 하고 뭐. 주워 맞고 약 다 먹고 그랬지. 농촌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을 꼽자면 단연 건강관리. 이런 현실을 개선하고자 정부와 각 지자체가 힘을 모아 의료 지원에 나섰습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농촌 사회를 위한 노력,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른 아침, 농촌의 하루는 빨리 시작된다고는 하지만 방학 중인 학교에 오늘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농한기에 접어든 농촌에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뭐 진료해준다 걔가 왔니다. 오늘은 요 뭐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뭐 침 놔준다 걔가 왔지. 뭐 이래 모두 저기 이래 본다 카이께네 이장님이 그 본다 하니까 왔지. 정부와 지자체는 지난 2013년부터 농촌의 의료복지 공백을 메우기 위해 농업인 행복버스 사업을 실시, 농촌 지역에 뜨거운 관심을 받아왔는데요. 이후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위해 농촌 왕진버스로 이름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농촌은 의료기관도 부족하고 의료기관까지 가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르신들,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양방, 한방, 치과, 구강, 검안 이런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왕진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오늘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농촌 왕진버스는 경북에서 총 29회 실시될 예정인데요. 작년 대비 회차도 늘고 혜택받는 인원도 증가했습니다. 오늘은 2025년 첫 스타트로 안동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75, 81. 온라인은 원래 70. 60대는 명함도 못 내민다는 농촌 상황. 안동도 역시나 65세 고령자 인구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왕진버스는 이런 고령층 농민을 대상으로 무료 검진을 진행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다양한 직역의 전문 의료진들이랑 그다음에 전공 대학생들 총 40여여 명 정도 오늘 참여하셨고 각각 진료실을 보시면 의과 진료실, 한의과 진료실, 간호예진실, 그다음에 약국 이렇게 해서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이렇게 의료진들은 와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아파도 근처에 병원이 없어 제대로 진료받기를 어려웠던 농촌의 어르신들. 양방과 한방은 물론이고 다양하게 진료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열일 제쳐두고 길을 나섰습니다. 아프면 천지지 뭐요. 허리하고. 허리가 많이 아프니까 조금 걸으면 자꾸 꼬부러지거든. 일을 하니까 평생을 일을 하니까 결혼해가지고 이제 80 넘도록 일을 했으니까 기계를 그만큼 따랐잖아. 경기 같은 거 보링하는데 사람도 보링 해야 되는데 그래 이리 왔잖아 보링하러. 농기구가 발전하고 농사 기술이 진보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몸을 움직여야 농사가 가능한데요. 때문에 몸이 상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 지금까지 미뤄뒀던 건강을 이제야 제대로 챙겨봅니다. 일단은 어르신들이 먼저 진료실로 들어오면 안내팀에서 접수를 해주시고 그리고 예진실에서 뭐 어르신 혈압이나 혈당 같은 가장 기초적인 지표 같은 것들을 측정을 하고 병변 부위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또 약침 주사도 해주시고요. 끝나면 약국에서 의사, 한의사 쌤들이 처방해 주신 약들을 약사 선생님께서 제공해 주는 방식으로 저희는 의료 서비스를 어르신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과 뼈가 손상되기 마련이죠. 특히 육체 노동에 가까운 농사일은 그 정도가 심한데요. 그래서 올해 왕진버스는 근골격계 질환 관리에도 주안점을 뒀습니다. 농사일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허리를 계속 구부린 상태에서 펴주는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구부러진 상태에서 굳어버린 분들이 많으시고요. 무릎은 기본적으로 관절염들이 많으시고 연골 손상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중점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분들한테는 벌써 진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되더라도 통증은 줄이면서 기능은 온전하게 갈 수 있도록 맞춰두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 점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가족들 챙기랴 힘들 농사일 하랴 언제나 뒷전이었던 몸 상태. 미루었던 시간이 긴 만큼 바로 효과를 보긴 어렵지만 정성스럽게 챙기는 모습만으로도 몸 상태가 한결 좋아 보입니다. 많이 풀렸는데. 얼마나 풀렸어요? 조금. 좋지요. 그래 안 하던 운동도 집에서 또 해볼 수가 있고. 그래 말이죠. 감사합니다. 진단과 스트레칭, 거기다 기구 등을 통해서도 몸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약도 빼놓을 수 없는 법. 멀리 약 태러 가는 수고를 덜기 위해 현장에서는 약국도 운영 중입니다. 와볼게는 너무 친절하고 잘해주네요. 아이고 날도 추운데 막 수고하니까 뭐 앞서서. 이런 게 좋지. 한 번씩 위해 참말로 해주면 좋아요. 아이고 고맙고 너무 반갑고 감사한 일이지 뭐. 사람도 오래 일하다 보면 몸이 상하듯 농사일을 계속하다 보면
농기계들도 망가지기 마련이죠. 농촌 왕진버스는 농민들의 발이 되어주던 영농 차량들에게도 출동했습니다. 이제 영농 차량의 기본적인 그 차량 점검 서비스를 저희가 이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한 엔진 오일 보충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이제 차량 실내 소독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발이 되어줬던 영농 차량, 바쁘단 핑계로 소홀히 하다 보니 어느 곳 하나 성한 곳이 없는데요. 부족한 것은 채우고 망가진 곳은 다듬어서 그동안의 고생을 위로해 줍니다. 바쁜 일철에는 뭐 차가 뭐 조금 고장 나도 수리하려고 뭐 하다 보면은 시간도 안 나고 해서 그냥 몰고 다니는데 이렇게 나오셔서 뭐 해주시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농촌은 갈수록 고령화되지만 지역의 의료 시설은 점점 부족해지는 게 현실. 그래서 이제 농촌 왕진버스가 지역의 농민들에게 더 필요해 보입니다. 어려운 사각지대의 농촌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농협이 함께 추진하는 찾아가는 종합 의료 서비스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협은 더 많은 농촌 지역 주민들과 농민들이 양질의 의료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동을 시작으로 앞으로 경북 곳곳을 다닐 농촌 왕진버스.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농촌의 한 줄기 빛처럼 계속될 예정인데요. 농촌이 더 건강해질 그날까지 의료 복지 서비스가 계속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